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소나타 DM8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세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도록 시세 안내 영상을 주로 올리는 이유는 시세를 너무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딜러 전산이 실제로 이러니까 적정 시세를 제가 생각하는 금액과 약간만이라도 매칭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옛날에 아무리 이런 영상을 올리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너무 낮게만 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 문의가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차 사고 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워낙에 많았어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팔고 때 팔 마음이면은 대충 알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시세 끝까지 구매를 하고 나서도 저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문제 있다고 전화가 오면은 스트레스 받고 서로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그런 돈을 내고 한 달 2,000km 내지는 6개월에 10,000km 내지는 2달에 4,000km 이렇게 보증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문제 없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시세만 너무 낮게 보시면 싸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시세 안내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드리면은 여기 오토 밑에 여기 숫자 4자리가 차량의 뒷번호 되겠어요. 시세가 이러니까 그래도 많이 사이트도 매물도 보시고 이 영상도 보시고 하시면은 다른 데 가셨을 때 그쪽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쪽에서 시도를 했을 때 이상한데? 라는 점을 조금은 좀 눈치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세 안내 영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보통 많은 딜러들이 이거 주의해라 저거 주의해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보통 별 쓸 수가 없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막상 매매단지 가시면은 딜러 뒤만 졸졸이라는 단어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딜러 뒤만 따라다니고 딜러가 얘기하면은 네네네 뭐 이렇게 내내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안 좋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주의사항을 좀 많이 알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다 신경 쓰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데 한두 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접근성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주의사항을 매번 들어도 매번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그거를 웬만해서는 쓸 수가 없다. 그 시간에 시세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간 시세보다 살짝 아래로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타 유튜브 영향과 매입의 경로,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 대기업 플랫폼 SK엔카라든가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헤이딜러 이런 쪽에서 많이 그 플랫폼을 해서 소비자 중간 그 업체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키로수 많은 차라든가 애매한 교환이 많다라든가 들킨 게 많다라든가 그런 차들 보통 딜러들한테 경매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깨끗한 거는 그쪽에서 가져가거나 키로수 짧은 거라든가 이거 될 만한 것들은 자체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한다라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매입해갖고 판매하는 차는 대부분 키로수들이 뭐 10만이 좀 넘어가다라든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매입 딜러들이 매입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영향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왜 대형 플랫폼에서는 키로수가 많은 차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 좋은 중고차가 있는 경우,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에 키로수가 짧거나 사고가 없거나 그런 차도 있는 이유는요, 딜러들은 여기서도 매입하고 저기서도 매입하고 타시던 거를 대차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좋은 차도 매매단지에 아예 없진 않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 구매 시 주의 사항 뭐 이런저런 내용도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 산타페 TM 시간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후반부에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산타페 TM 맨 마지막 5분 정도 봐주시면은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벌써 5분, 6분 이렇게 됐는데 한번 안내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나타 재원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작게 나오긴 했지만 이따가 디테일한 사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을 보면은요, 1.6 가솔린 터보 보시는 분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2.0도 상관없다, 1.6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1.6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게 보시려면은 2.0 보면은 마력수는 160에 20kgm인데 치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60마리의 힘, 마력을 얘기하는 거. 2.0은 이렇잖아요. 1.6을 바로 보면은 비교가 됩니다. 더 힘이 좋고 더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그 다음에 마력수도 더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싱글 터보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터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4기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6기통 아니고 2.0도 4기통이에요. 대신에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정숙성 면에서 약간 유리할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게 되게 전문가 아니고 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한다면 1.6도 타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 좀 더 타이어 앞쪽 범퍼 쪽에 약간 스포티한 맛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션 형식을 보면은 1.6이라고 하더라도 뭐 DCT 아닙니다. 자동 8단 미션에 앞바퀴 굴림 방식, 공차 중량은 1.4톤 정도 되고 0.6이 또 연비가 좋다라고 돼 있는데 리터당 13km라고 돼 있는데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은 9, 10 이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2.0도 마찬가지고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여기 서울 지역은 전산 제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경인항 김포 쪽에 KB 차차차 공항점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좀 이렇게 바다가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한 요 정도의 엠파
스파크라고 좀 큰 매매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 한 이 정도의 주한 매매 단지, 간성 매매 단지 있고, 쪽 부평 쪽으로 좀 가면은요 요 정도인가 해갖고 일신 매매 단지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 상동에 국민차 매매 단지, DY 카랜드 등등. 이쪽에 또 살짝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커서를 돌려보니까 약간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바다가 시화호가 시작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시동, 초지동 이쪽에 초지동에 매매 단지가 몰려 있고, 이쪽 수원에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인천하고 수원하고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한 3배에서 4배 정도 대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매매 단지도 최신식이기 때문에 넓고 깔끔하고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나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나 접근성은 비슷한데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수원일 수도 있겠지만 인천에 갑자기 반짝반짝한 차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미미하긴 3분의 1 확률이긴 하지만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인천으로 오시거나 수원으로 오시거나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양시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전반적으로 여기 수도권에서는 수원, 오산에서도 안성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 좀 내려서 서산, 홍성, 익산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부여는 연락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논산도 많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전주라든가 좀 이런 쪽에서, 광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락이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많이 오고, 여수, 전국적으로 대구도 자주 오는 편인데 대구 분들이 문의는 오거든요. 근데 오시는 확률은 문의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 않나 싶긴 한데, 구미는 예전에 좀 있었는데 좀 덜한 것 같고, 요즘에 강원도 가고 싶다 탁송으로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과거보다는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가평은 얼마 전에 제가 탁송으로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가끔 올리는데, 아주 가끔 올리는데 한번 갔었고, 예전에 탁송으로 연천도 갔었고, 전국적으로 전국팔도 탁송도 가고, 최근에 7월 초에 제주도도 탁송으로, 탁송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50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탁송은 제가 보통 직접 가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뵀다라고 하면 직접 가는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세 안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의 빵원 딜러전사는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50만원씩 하는 업체가 많은데, 업체명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Y 업체라고 있어요. 그 업체가 심심찮게 오래된 업체인데 꾸준히 그랬다라고 직원이 저한테 와갖고 금액 좀 올려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말이죠. 막상 판매를 하고 나면은 얼마에 판매됐는지 정확히 업체명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금액을 굉장히 싸게 파는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좀 붙여 파는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 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유튜브 업체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다 믿으셔서는 안 되고 시세 공부가 반드시 수반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전체,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찍고 한번 볼 텐데, 현대, 소나타 사실은 지난번에 녹화를 했다가 요게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갖고, 자, 오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2.0도 상관없다, 1.6도 상관없다 하실 수도 있고 1.6만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1.6으로 예산만 찍어서 볼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2,000을 좀 잘 안 넘기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판매를 한 시세들이 다 2,100이었어요. 근데 2,100 카테고리가 딱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직접 입력으로 해서 2,150까지 보고, 그 다음에 차 가격 1,500부터 2,150까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정찰제가 거의 한 대도 싹 다 없습니다. 제 경험상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것저것 나와 있지만 그래도 1,500에서 2,150 키로수 어차피 엄청 많은 거는 안 보일 거기 때문에 12만까지 보고, 사고 무사고에 사진이 있는 것만 체크를 해서 휘발유, 모토 이렇게 해서 색깔은 체크 안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대가 딱 나오네요. 신기하게도 199대, 196대 이런 것도 아니고 200대 딱 나옵니다. 운동장에 딱 200대를 깔아놓으면 꽉 찰 만큼 굉장히 많은 대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형 세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스퍼레이션을 봐야 디지털 계기판 등급이 인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수가 200대 중에 29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찍어서 보게 되면 계기판이 이건 디지털, 이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라운드 뷰 아닌 것도 있고, HUD가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휠이 이렇게 생겨고, 계기판 또 디지털이고, 여기서 인스퍼를 빼고 프리미엄 아무거나 찍어서 보게 되면은 계기판이 다르죠. 모니터가 아니라 이렇게 아날로그로 실제 바늘이 있고, 이래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고요. 시트색 디지털 계기판 요것만 넣더라도, 어라운드 뷰까지는 좀 포기가 가능하시더라도 디지털 계기판을 넣는데 어라운드 뷰를 빼고 HUD를 뺐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웬만하면은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계기판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세부적으로 여러 분들로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목표를 지금 650톤 아니겠습니까? 너무 러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고르기가 좀 어렵다. 손님분들과 대화 속에서 고르게 되면은 1,500선에 옵션이 낮고 깔끔하고 키로수가 7만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6만이면 더 좋고, 너무 금액에 잡혀서 옵션 이것저것 추가하면은 제가 매우 어려워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대화 속에서 고르면은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항을 좀 알면 좋겠는데 낮은 금액 말고, 그래서 모던 스마트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지금 0.6인지 2.0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금액도 굉장히 러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해서 2,00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50까지 깎아줄 것도 좀 생각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건 너무 낮으니까 1750 사이로 이렇게 300텀에서 한번 보면은 89대라고 하더라도 좀 편합니다. 오히려 금액 폭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임의로 조건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포기를 할게요. 디지털 계기판 포기하고 시트색도 검정색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약간 어렵게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게 되면은 클레임률이 이 위에 게 가장 줄어들고, 왜냐면은 들어온 지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시야에서 바다가 빠진 거, 그 차를 선택 안 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클레임률이, 그 차를, 최신 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클레임률이 좀 낮아집니다. 가급적이면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거나 찍어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은 성능 점검, 들어온 날짜가 이게 아닙니다. 맨 밑에 보면은 날짜가 7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차가 딜러 전산 기준입니다. 제 사이트 클린카즈.com에는 이 기능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광고 등록수는 가운데 보면 있긴 한데, 국산차 검색에 가운데 들어온 날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페이지에 이렇게 쭉 봅니다. 이건 뭐지? 하면은 모던이지 않습니까? 모던 이런 건 다 빼고 보고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모던은 등급이 너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키로수는 보시다시피 17,000km의 사고도 무사고일 겁니다. 그냥 찍어보면은 궁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키로수가 너무 짧으면 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키로수가 짧으면은 거의 90% 이상 굉장히 깔끔하기만 하다, 엄청나게 신차 느낌이 날 정도로 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0.6으로 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0.6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수염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게 아니라 이거는 0.6의 디자인인데, CVVL 요게 0.0 엔진입니다. 시트가 매우 깨끗하고 그냥 후방 카메라, 기본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 센스는 없는 거예요. 반자율주행, 주행 보조 그거는 없는 거고, 키가 위에 이렇게 걸려있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7월 28일로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는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이 24일이에요. 7월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6월 29일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유효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 검사 날짜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신차 장기 렌트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렌트 이력 있는 차량을 판매를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제가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없었고 사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밑에 여기 16번이든 21번이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림에 있어야 될 교환이나 엔진 소음 등등의 문제가 있을 만한 내용을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분 중에 7, 8, 9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안 보십니다. 못 보세요. 글씨가 너무 이런 것들 작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십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한 2달이 지나면은 왜 안 팔렸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가 7월 24일이기 때문에 5월 24일 이전까지 들어왔던 차가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왜 안 나갔지? 하면서 후순위로 좀 빼는 느낌이 있어요. 저의 기준 딱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좀 옅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2달이 지나가면은 조금 후순위로 빼고 가급적이면 최신으로 보는 편인데, 처음에는 비쌀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도 안 좋으면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라고는 볼 수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2달 이상 된 차들보다는 그나마 좀 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소비자분들께서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셨거든요. 너무 여유있게 보는 것도 뭐하고, 그렇다고 급하게 하기도 뭐하고 해서, 저의 추천은요, 한 대만 고르는 게 아니라 후보 순위를 계속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완전히 픽스해서 저를 만나시려면요, 완전히 픽스보다는 픽스 직전까지 좀 웬만해서 고른다라는 느낌으로 보긴 보되, 마지막 최종 결정은 저랑 만나서 대화 속에서 같이 고르면 너무 좋은데, 전화로 몇 대만 추천해주세요. 금액선은 어떻게 되시죠? 한 1,500, 1,600, 뭐 약간 1,800 정도 돼도 상관없으니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몇 개만 좀 문자로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대화 속에서 안 고르다 보니까 색깔도 다양하고, 아니 그렇게 말고 그냥 딱 보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 골라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드리면은, 목소리 들으면은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만나서 대화 속에 어쨌든 어디서든 구매를 하실 텐데, 제가 안 속이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겠습니다만, 금액 안 속이고 환경 설정도 빵인 상태로 표시된 금액에서 정찰제 아니고 금액도 내고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딜러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안 속이고 차 잘 봐드리고, 나중에 문제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어차피 좀 해드리고, 진짜 큰 문제에도 여태까지 난 적이 없고 미완성으로 종결된 일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하는 이유, 이런 멘트를 하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만나 뵈면은 그 차 골라드리고 이렇게 대화 속에서 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요 과정이 골라드리는 거 딱 보내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딜러 찾아보거나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예약 날짜를 안 지켜주시고 갑자기 변경되시는 경우도 속상하긴 하지만, 매물을 열심히 골라드렸는데 이게 딜러의 숙명이냐, 아니면은 대화 속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셨으면 좋겠다. 제가 머리 쓰려고 만나 뵈려고 수 쓰는 게 아니고, 고객님 편하실 때 그렇게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가 10통이 오면은 만나 뵙는
손님은 한두 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 봅니다. 10분 중에 전화가 10분이 오면은 한두 분, 그리고 편집하거나 탁송을 직접 가거나 차량을 손님분과 함께 보거나 해서 놓치는 손님도 있긴 합니다. 전화를 문자 말고요, 카톡 말고 전화를 공격적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바쁠까봐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화 많이 주시고 해주시면은 제 의중이 이렇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아니면 이거 튀는 색깔 원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 쥐색 보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고요. 10만이 되도록이면 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진짜 싸면 10만이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차량을 고르시는 금액선이 1500선도 있는데 그러면은 낮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세요. 그래서 올리다 보면은 다 해서 2000이라든가 차가격 최대한 2000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지금 기준은 0.6으로 할까 2.0으로 할까 지금도 고민이긴 한데 0.6으로 보게 되면은 대수는 엄청 줄어들죠. 그리고 계기판 디지털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게 되면은 매우 어려워지고 2200, 2300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50을 최대한 안 넘기는 선에서인데 좀만 더 올려도 일단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대수가 얼마나 올라갈까? 좀 저도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50, 100만원 올리면 몇 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대 안에서 0.6으로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는 거니까 한 페이지 하고도 10대 이렇게 2페이지로 나오는 건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일단은 여러분들 눈이 많이 가는 거는 키로수 말고 일단은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사고에 썬루프 필요 없긴 한데 반자율이고 메모리 있고 일단 이거 찍어줘 보세요. 근데 11만이긴 한데 일단 차만 괜찮으면 근데 이건 뭐예요? 무지개 이런 것도 있고 필름 여기 발라져 있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딴 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검정색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 열린 사진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요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태양광이라서인가? 그러면은 본넷 사진으로 바로 가볼까요? 요 색깔? 색깔을 정확히 알아차리기가 HUD가 있네? 그러면 디지털 계기판 그쵸? 근데 이런 색깔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은데요? 1890이고 108,000km 괜찮아요? 몰라요. 이 차 전차주 분이 어떻게 관리했을지 모릅니다. 유출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도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근데 보스 사운드 요것도 있고 그러네. 제 마음에도 좀 들고 시트 색깔도 좋기 때문에 엔진 미션만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러면 7월 21일날 요거 빨리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금액도 요거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나갔을 확률이 엔진 미션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나갔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는 세부적으로 뭘 봐야 되냐 옵션 사항이 뭐 있나 대충 보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 HUD도 있을 겁니다. HUD 썬루프 필요 없는데 라고 하셔도 메울 순 없잖아요. 메모리 시트, 보스 사운드, 와우, 무선 충전 패드, HUD 있네요. 스마트 센스 있고 주행 보조 해주는 거 있고 여기도 햇빛이 강하긴 하지만 주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능이 또 중요한데 자세히 보면은 내 차 피해 1회인데 200만 원이면은 그렇게 작은 것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긴 합니다. 성능 여기 누유누수 불량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뒤쪽과 앞쪽에 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수리하고 여기 범퍼도 한번 했었을 거고 여기 이어 패널도 조금은 닿았을래나? 인사이드 패널 둘 중에 근데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기 밑에 인사이드 패널 뭐 이런 거 내용이 없긴 하니까 라이트라든가 이게 라이트 한 짝에 80이에요. 7, 80 새 걸로 교체할 경우에 한쪽에 7, 80이에요. LED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라이트 교체하고 뭐 하면은 이거랑 아예 교체다. 그러면은 두 짝에 80 전후 들어가고 라이트만 하더라도 그러면 160에 펜다 조정 도색 살짝 들어가고 여기다가 체크하기는 2번 이쪽에 체크하기는 좀 애매한 아주 경미한 거 하고 그러면은 대충 200이잖아요. 그쵸? 라이트만 해도 비싸니까 좀 맞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험이 있습니다. 이 차를 1번으로 한 대만 결정해서 마음을 온전히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2번을 보는 이렇게 해서 2번 요거를 봤습니다. 8295 엔카에서는 좀 더 싸게 올랐을 수도 있고 가격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 이건 스마트구나. 베이지 시트 바로 눈에 들어오죠. 무사고의 신조래요. 금액도 1880이고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HUD도 있고 인스퍼레이션 색깔이 이게 때가 잘 탑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때가 살짝 앉은 모습이에요. 이쪽은 좀 더 깨끗할 겁니다. 뭔가 색깔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깨끗한 느낌 괜히 드는 거 같고요. 스마트 센스 역시 있고 계기판 보면은 요거 디지털 있고 HUD 있습니다. 보스 사운드인지 사진을 찍었을래나 맞아요. 뒤에 엄청 깨끗합니다. 보통은 깨끗해요. 스팀 세차 이런 것도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문 열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좀 곤색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실제로 보긴 괜찮아요 팀장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경험상 많이 오다 보면 환청 들리듯이 많은 분들의 니즈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인스퍼레이션 그 옵션은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세요. 가격이 싼데 있으면은 좋다라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셔도 11월 13일이니까 10월 13일이니까 11월 12일까지 참고로 괜히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10월 13일이 제 둘째 태어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다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 범퍼도 왠지 하지 않았을까. 범퍼는 브라켓 방식으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휀다는 볼트가 까져 있는 게 너무 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된 거는 이게 표시가 됐을 수도 있고, 라이트 임모저모 하면은 요 두 개 수리하면은 한 150, 160 그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누유두수 분량 웬만하면은 조금 요만큼 젖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성능 책임 보험료. 여기 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2달에 4,000km 굵직굵직한 큰 부위는 보증을 해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표시 안 된 건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수동이 아니니까, 전기차 아니니까, 디젤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성능 볼 때 리콜 대상 이행을 했다는데 이게 뭐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했으면 끝난 거니까. 미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걸러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행이라고 하더라도 봐도 됩니다. 왜냐면 받으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렌트 이력이 있어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도 이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88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태지 않을까. 게다가 또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베이지 시트이기도 하니까, 키가 하나만 있으면은 전화를 딱 해봤을 때 사장님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한테 전화를 했다고 쳤을 때, 사장님 이거 키가 사진에 하나만 있는데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키 원래 두 개 아니야? 맞아요. 2개인데 그리고 앞뒤로 빼는 그런 기능도 있나요? 여기 리모컨 있잖아요. 여기 다 있습니다. 키가 하나면은 하나입니다. 중고차라는 게 또 안타깝게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성능 기록부 다 뭔가 깨끗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차는 인천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까 거는 수원, 이 차는 인천이면은 두 군데 다 가야 되나요? 그렇죠. 두 군데 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셔갖고 이렇게 하는 동선을 생각하면은 인천 들렸다가 수원을 갈지, 아니면은 수원께 마음적으로 1번이실 때는 수원으로 먼저 갈지는, 근데 뭔가 조건이 거기서 거기로 보여지긴 한데 요거는 썬루프가 있어서 일로 가야 돼. 고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에서 또 볼 수 있으면은, 근데 수원이 이거 수원이었나? 이건 수원 대부분 수원이에요. 제가 경기도 전체로 지역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000 밑으로도 지금 2150까지 보는데도 불구하고 1900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차가 요게 있었고, 8295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1966 이게 있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요, 차를 구매하자마자 차량 번호판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경험을 요번에 해보니까 번호판이 바뀌면은 성능 책임 보험에 적용해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냈는데 성능 책임 보험을 못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있다가 번호를 바꿀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전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번호판 교체는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2 있고 49,000인데 2050이래요. 찍어보면은 프리미엄 플러스니까 계기판이 무조건 아날로그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에 맞는 그런 옵션과 상태가 있어요. 근데 키로수가 5만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어머님이라든가 아버님이라든가 옵션 많으면 좋죠. 근데 오래 타기에 공업사를 최대한 적게 나중에 가고 그런 확률, 그 다음에 뭐 차를 많이 타시지도 않대요. 1년에 10,000km 될까 말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차라리 옵션을 좀 포기하더라도 깔끔한 차, 흑석이지 않을, 때도 안 탈 이런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성향에 따라서, MBTI적으로 MBTI가 성격이 16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 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32가지 또 세부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저와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성격에 따라서 좀씩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키 없는 것도 아니고, 단 어라운드 뷰가 또 빠져 있고 스마트 센스는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센스 꼭 필요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있어도 잘 안 쓰는데,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다가 끼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버튼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면 빌트인 캠은 없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옵션, 기본 옵션은 있다라고. 이게 마력이랑 힘도 좋기 때문에 흰색이 또 때가 좀 덜 타고 세차를 덜 해도 되는, 그리고 또 뭔가 산뜻한 맛이 있지 않나 싶고, 부지런한 느낌, 그 다음에 세차 잘 때 빼고 광내는 업체 찾는 것도 또 그렇고, 나는 주로 자동 세차 위주로 돌리면서 가끔, 아주 가끔 한 5년에 10년에 한 번씩 가끔 코팅하는 정도? 코팅도 몰라? 썬팅도 약간 변색돼 있어도 난 모르겠는데 그냥 타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귀차니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차가 맞으실 수도 있고 각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키로수가 아까에 비해서 반 이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도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래 찍으면 편집하는 게 한 4월 일주일 넘게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2.0으로 봤을 때 키로수는 9만이야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보수적으로. 금액은 2,0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볼게요. 기대가 좀 그래요. 2.0이 뭔가 더 쌀 것 같은. 대수는 104대가 있으면 50대 이하면은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고르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100대면은 좀 이제 리즈만 어느 정도 시세에 내가 맞추면, 내
내 금액에 차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차 금액에 맞추게 되면은 차 조건에 맞추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키로수 10만 이하도 이렇게 쭈르륵 나와요. 이 많은 차 중에 다 안 좋을까? 분명히 상당수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회색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회색, 검정색, 흰색 시세가 비슷비슷합니다. 회색으로 보면은 좀 더 편하려나? 26대 한 페이지 하고도 6대가 이제 여기 딜러 전산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모던 이런 거 빼고 되도록이면은 프리미엄 이름이나 인스퍼레이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 고르는 게 뭔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고 1569만원 이거 뭐야 7만에 단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싸면 싼 이유가 있다. 저 같으면은 볼까 말까 이제 살짝 고민하고 안 찍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뒤쪽에 사고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밑으로 빼놓은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 차피 1에 76 이거는 싸다. 다 돈으로 했나 보다. 내 돈으로 고쳤나봐요. 제 돈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계셨던 분께서 고치셨나봐요. 상관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랑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실까봐 걱정해. 메모리 시트 있고 그냥 일반 후방 카메라 있고 차량을 볼 때는 깨끗할 겁니다. 키도 여기 2개 사진에 있으면은 있을 겁니다. 그냥 노멀하다. 6개월에 만키로 보증되는 차는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뭐 이렇고 렌트 이력도 있고 74,000에 가격이 싸다 하면은 보겠다. 딴 차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키로 차이. 금액은 느낌상 100 차인데 정확히 보면은 다 9로 끝나니까 헷갈리는데 70이라고 보고 40이라고 봤을 때 70 차이입니다. 이것도 같은 분이 갖고 계신 차인가 봐요. 같이 볼 수 있겠네요. 한 군데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스마트키,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있고요. 사진으로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핸들 열선, 통풍, 스마트키, 옵션 정보란을 보게 되면 다 찍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옵션은 사진을 통해서 전동 시트에 있고 허리 요추 나오고 들어가는 거 있고 메모리 없고 핸들 보면은 스마트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요게 있을 때 스마트 센스가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이패스 카드 위로 끄고 냉각수 색깔 아주 좋고 뒷자리 시트 사진도 있을 거예요. 깨끗하고 그다음에 진짜 색깔은 요거다. 문 열린 사진을 보면은 티날 때가 많습니다. 곤색이네요. 썬루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6개월에 만키로 보증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안심이고 뒤에 펜다는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이 있어도 무사고 있다. 무사고가 아니고 사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리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사고 차이긴 합니다. 타는데 대세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운전석 뒷도어도 여기 운전석 뒷도어 여기 3번도 같이니까 트렁크 리드 탈색 도색 내 차 피해 2회인데 얼마 안 되는 152만 6,900원 이 정도면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긴 봐야 되겠죠. 들어온 날짜 7월 16일입니다. 이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2.0이 뭔가 좀 더 등급이 낮긴 하지만 싼 느낌은 약간은 있어요. 모던 뭐 17,000km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얼추 시세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0.6이 무조건 비싸거나 한 거는 또 아닐 수가 있는 게 0.6에 등급 낮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스퍼레이션 빼고 0.6으로 보면은 한 대가 나오네. 회색이니까 색상 19대 색상 다 빼고 보면은 대수가 2.0이 더 많을까? 2.0이 훨씬 많죠. 0.6은 이 금액대 차들이 5분의 1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 밑으로 보는 거고 9만 밑으로 보는 건데 말이죠. 키로수 많아도 돼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느낌상 비중은 이렇고 키로수가 10만이 넘어가면 무조건 안 좋느냐? 그건 아니에요. 14만까지도 5일 5,000km에 한 번씩 갈고 잘 탔다라고 하면 뭐 과속주행 안 하고 급정거 급출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무조건 좋아요. 10만 언저리 뭐 8, 9만에 미리 선제적으로 미션을 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상식대로 차를 관리를 안 하시는 상식 외의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전 차주분들이. 그래서 이 차들이 어떤 차가 좋은지는 다 깨끗한 반짝반짝해 보이거든요. 이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대 후보군을 좀 압축을 하고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딱 하나로 요거 이 금액이면은 그랜저 IG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거의 다른 차 말고 그랜저 IG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제네시스 DH나 G80은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너무 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때 소나타 연비가 리터당 뭐 13 이렇게 또 찍히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90, 11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2,000 전후로 봐야지 좋긴 하겠구나. 일단 여유로 더 싸게 사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를 어차피 1,700에서 1,900 사이로 난 봐야 돼. 부대 비용 얼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곱하기 7% 구매하시는 차량 가격에 7% 들어가고 매도비 44 상사에다 해당 상사 여기서 사면은 여기 상사에 44 여기에서 사면은 여기 상사에 44 같은 데가 아니고 같은 매매단지지 상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면은 여기 44 여기서 사면 여기 44 이렇게 매도비를 또 줘야 되고 매도비를 안 받는 데는 아쉽게도 한 군데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께서는 수수료 안 주는 차주를 직접 만나서 구매하는 게 최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장단점이지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선 딜러가 정직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남이 갖고 있는 차를 직설적으로 적나라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판별을 해드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고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차를 보시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타거나 고쳐서 이제 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잘 만나면 안 고치고도 그냥 쭉 타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알선 딜러의 단점은 중간에 남겨 먹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충 그냥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냥 손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팔고 땡 하면서. 근데 웬만하면 클레임 받는 게 싫다 보니 잘 못하는데도 좋은 차 판매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금액이 예산이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서 그냥 편하게 팔고 그냥 나중에 전화 안 받지 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직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엔카로 구매하시게 되시면은 얼굴을 모르고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거든요. 느낌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만 딜러를 잘 고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엔카를 보고 그 딜러를 만난다라는 거는 잘 고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못 고르셨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억지로 고르시는,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믿으시면은 자기 합리화된 느낌이 확신이었다가 이게 로또에 당첨될 것 같으면서도 매번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좀 이제 로또의 확률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잘 고르시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중간에 마진을 넣는 나쁜 딜러도 있다라는 점이, 장단점이 또 있는 겁니다. 차주를 만날 때와 알선 딜러를 만날 때, 알선 딜러는 되게 냉정하게 나를 위해 꼼꼼하게 봐줄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녹화를 엄청나게 해버렸는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 안 된 부분을, 영상을 클린카즈 2라는 채널을 일단 만들긴 했는데 영상은 안 올렸어요. 녹화 안 된 부분을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은 영상을 일주일에 20개도 올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클린카즈 2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일렛, 지금 내 맘속은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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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렛. 토일렛, 지금 내 맘속은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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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렛.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맘 다르지, 다 필요 없고 지금 바로 토일렛, 토일렛, 토일렛. 지금 다금 내 앞에 토일렛, 토일렛. 도착해 급해 죽겠으니까 인생에 오점 남길 순 없어. 토일렛, 토일렛. 1분 1초가 급해 너무 토일렛.